불법 체류자 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단속 작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뉴욕에서의 단속 영상을 공개하고 추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불체자에 대한 체포와 대규모 추방 작전이 펼쳐지면서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동안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무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에 침입해 연방 요원 행사를 하며 기이한 행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MTA가 지난 4년간 징수하지 못한 체납 통행료가 무려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1000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부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서부, 북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CE는 2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국에서 불법 이민자 9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55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이날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국,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미국 보안관청 등 다수의 법 집행기관과 연합해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남부 국경 지역인 애틀랜타, LA, 중부 지역인 텍사스, 서부 지역인 콜로라도, 북부 지역인 시카고 등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본토를 넘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불법 이민자 체포가 실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차르인 톰 호머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기관이 투입됐다며 이날 단속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법 집행 폭격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속 기간엔 체포 할당량 등 상부로부터 실적 압박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ICE 현장 사무소들이 하루에 75건의 체포 목표를 달성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호머는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ICE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진 않았다면서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협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 단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도망자를 대상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수산물 유통업체를 급습한 데 이어 웨스트 뉴욕, 패터슨 등에서도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오전 뉴욕 브롱스에서의 체포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아침 뉴욕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펼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브롱스 하이브리지 지역의 아파트 건물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입니다. 체포된 남성이 아파트 건물 앞 차량으로 이송되는 영상과 함께 뉴욕에서의 단속 작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납치, 폭행, 절도 혐의와 관련돼 구금됐다며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작전에 함께한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는 불체자 단속을 위해 ICE 및 기타 연방법 집행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웨스트 뉴욕과 패터슨 등 뉴저지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연이어 단속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BC 방송은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께 웨스트 뉴욕의 한 아파트에 IC 요원들이 출동해 불체자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매체 허드포스트는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이날 오전 8시께 ICE 요원들이 히스패닉 남성 1명을 체포해 수갑을 채워 벤 차량에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에는 ICE 산하 단속 추방 전담팀 문구가 쓰여진 방탄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흰색 벤 차량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패터슨에서도 26일 ICE 요원들이 각각 이발소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레 사예그 패터슨 시장은 ICE 단속과 관련해 체포된 이들이 있는지 적법적 영장을 제시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도 꺼리는 등 지역사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처럼 불체자에 대한 체포와 대규모 추방작전이 펼쳐지면서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트럼프 취임 이후 추방에 대한 우려로 많은 불법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두려움이 더 증폭된 것입니다. 시 교육국의 출석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 평균 90%였던 공립교 일일 출석률은 이번 주 80%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뉴욕으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 공립교에 신규 등록한 망명 신청자 자녀는 약 4만 8천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교육자들은 추방 집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지는 동시에 출석을 하는 불체자 자녀들도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비율이 높은 퀸즈 코로나 지역 공립교회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이번 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불체자 학부모들이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를 찾아오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학교를 급습해 자녀들을 데려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으나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군사용 필요 물품 등에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콘퍼런스 연설에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 칩, 반도체, 의약품의 해외 생산에 관세를 부과해 필수 상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를 떠나 대만으로 갔다. 대만은 칩 사업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린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바이든이 제안한 터무니없는 프로그램처럼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겐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그 인센티브는 그들이 25%, 50%, 심지어 100% 관세를 내고 싶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지을 것이고 우린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우리 군에 필요한 물품에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동안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승리가 계속 쌓여간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간의 성과 보도자료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으며 지난 4년간의 재앙을 뒤로하고 강력하고 신속함의 방점이 찍힌 행동으로 방향을 바로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확보했으며 불법 국경횡단 건수가 급감하는 것을 감독하고 범죄 조직원과 강간범, 테러 용의자인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며 정부의 상식을 회복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단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동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국토안보, 에너지 활성화, 투자 유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등 소주제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성과와 해당 성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분야에서 민간 부문 AI 투자를 끌어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대기업인 삼성과 LG가 멕시코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무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에 침입해 연방 요원 행사를 하며 기이한 행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23일 이 지역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무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자신을 군 관계자라고 주장한 32세 한인 남성 최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현재 공무원 사칭, 주거 침입, 학교 내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학교 건물 1층으로 찾아와 나는 연방항소법원과 관련이 있으며 정찰 활동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항공 전투사령부란 배지가 부착된 의상에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뒤 그의 가방에서는 테이저건과 페퍼스프레이, 드론, 켈트롭, 방사능 탐지기, 녹음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최 씨가 학교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을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정신 건강을 감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지난 4년간 징수하지 못한 체납 통행료가 무려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체납 통행료는 2024년 14억 2천 달러와 2021에서 2023년 3년간 37억 8천 달러를 포함해 모두 51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맨하탄 교통혼잡세 체납까지 포함될 경우 올 한 해 평균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MTA는 체납 통행료 급증과 관련해 수동납부 중단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MTA가 통행료 자동 징수를 위해 시내 모든 교량과 다리에 설치됐던 톨부스를 모두 없애면서 이지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우편으로 통행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한 징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우편 통행료 청구의 49%는 미납 상태입니다. MTA에 따르면 운전자의 90% 이상이 이지패스를 사용해 통행료 자동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외 운전자는 여전히 우편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받은 운전자는 30일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0일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심업체로 청구서가 넘어갑니다. 뉴욕 주의회가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같은 내용의 규정을 추진했지만 인권 옹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23일 개인 혹은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괴롭힘과 위협,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혹은 집단에게 신체적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안겨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을 경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의료적, 종교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은 지난해 캐시 호컬 주지사가 처음 시동을 걸었지만 실제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시위 확산에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6월 위법이나 위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위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유색인종 차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뉴욕 시민 자유연맹 등 인권 옹호단체들의 반대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845년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175년 만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구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연방 지명 정보 시스템에 따라 멕시코만과 디날리산 지명을 각 미국만과 맥킨리산으로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공식 정부 자료가 업데이트될 때 지명 변경을 적용하는 오랜 관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 지명이 모든 국가에 표출되는 건 아니라며 각 국가에서 인정되는 이름이 구글 지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내무장관에게 멕시코만과 디날리산 지명을 30일 내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확대 규정이 지난 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뉴욕시 위생국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대변인은 단속의 드론 도입 여부는 초기 계획 단계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현재 시 위생국 단속반이 배출 규정 위반 건물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위생국은 현재 뉴욕시 전역에 감시 카메라 200여 대를 설치해 불법 쓰레기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1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26일 올해 3월 31일 끝나는 2024 회계연도에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세수는 1억 6,18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4,330만 달러와 비교해 약 4배 급증한 액수입니다. 뉴욕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업체의 일종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매는 9%, 소매는 1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매의 경우 9%는 주 정부, 4%는 뉴욕시 등 지방정부 몫으로 분배되는 형식입니다. 10년 이상 된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 역시 총 수입의 3.15%가 소비세로 부과됩니다. 1월 현재 뉴욕주에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 판매상은 총 295개로 이 가운데 115개가 뉴욕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한인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무료 1:1 상담을 비롯한 무료 니코틴 패치, $20 기프트 카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 기프트 카드는 등록 후 첫 상담 전화를 완료한 참가자에게 격려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UC 샌디에고의 가정의학 및 공중보건학의 슈용 주 교수는 금연 상담과 니코틴 패치를 병행하면 금연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20 기프트 카드는 건강하고 담배 없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지원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의 온라인 등록은 한인금연센터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금연 상담은 전화 800-5669-5564로 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